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번째 강의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트의 시간 단위와 캔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 차트 활용의 종류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분봉서부터 연봉까지 있다라는 거 개념 정도 배웠고요. 또 하나는 단일 캔들 이용한 매매 기법에서 장대 양봉이 어떤 게 좋은지, 이 장대 양봉에 먹을 게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양봉은 어디에 사든 손실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바닥권의 장대 양봉은 매수의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 장대 양봉의 흐름은 이렇게 파동을 치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까지 계속 올라오든 시가보다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윗거리가 없고 아랫거리가 없는 걸 특히 마루보주라고 그랬어요. 이런 장대 양봉이 마루보주 형태의 장대 양봉이 바닥권에 나타나면 그거는 상승의 기본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해석을 보면은 ABC 구간은 어디든지 사도 손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C 구간 이상 넘어가면 C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종가 부근에서 C 부근에 샀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올라야지 이익이 되는 거고, A와 B는 언제든지 B 이상의 50% 이상의 그 구간에서는 매도로 돌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C 구간 이상에서는 저가 매수의 이식 매물이 가능성이 높은 구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 되밀리는 현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ABC 전체는 강한 매수가 있는 구간으로 C 구간 이상은 언제나 이익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장대양발 지지와 저항에서는 50%를 사이에 두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에 이렇게 돌파하면은 즉 이렇게 돌파하면은 그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가 항상 이 절반 정도가 조정을 받더라도 저 절반 위에서 받는 형태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랬습니다. 밑에서 받게 되면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가격 조정만 받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0% 이상에서 반등하는 그런 형태는 굉장히 강한 형태로서 추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장대 양봉에서는 언제든지 저렇게 딱 잘라놓고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 라인을 그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니까 어떤 차트가 이런 패턴을 보였어요. 이렇게 음봉인 상태에서 다시 바닥권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파한다 그러면 이 전체 폭의 절반 정도를 뚝 잘라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왔습니다. 당연히 강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시가에 시작하고 올라오니까 매도가 출현해가지고 약간 밀린 형태죠. 그러나 어쨌든 이 전체 그 양봉의 절반 이상을 침범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홀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침범만 그때서 매도 이렇게 하면 결정하면 되겠죠. 올라오니까 다시 돌파하는 양봉이 또 나옵니다. 이건 이 부분은 또 매수가 되겠죠.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면.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장대 음봉에 대해서 배울 차례예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은 반대로 양봉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거죠. 처음부터까지 내린 거니까 그냥. 장 시작 후에 마감까지 약한 시세이기 때문에 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가 저가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나타나든 아니면 바닥권에서 나타나든 간에 이 형태는 안 좋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당연히 고점에서 그게 나타난다면 하락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당연히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니까 지지보다는 저항이 완강하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역시 상승 반등을 하려면 그 이하에서는 이 50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하락 예상돼요. 돌파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다른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또 추후에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어쨌든 간에 하락 신호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캔들이고 단기 투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고점에서 나타나면 고가권에서 하락 추세 전환을 예상할 수 있고 단기 매도 시점이다. 그리고 A, B, C 어디에서든 매수를 해도 이거는 여기서 매도하든 여기서 매수하든 간에 손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현재는 손실이고 A, B, C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차트가 나타났어요. 장대 음봉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장대 음봉에 반등을 못합니다. 이렇게 반등을 못하고 떨어지면 추가 하락이 예상되죠.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어느 일정한 선을 넘으면서요. 그게 네클라이너인데 이 선을 넘으면 추가 하락이 또 다시 예상되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거래량까지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차트가 맞는 이유는 없어요. 후행성이라 그러지만 그 후행성인데 그 당시 현상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심리싸움이라고 했어요. 음봉 볼게요. 음봉. 장대 음봉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냥 처음부터까지 내렸든지 어떤 파동을 치듯 내렸든지 이게 내린 겁니다. 그냥.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 좀 꼬리가 좀 달렸다. 그러면 약간의 매수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몸통이 좀 짧고 꼬리가 길어졌다라면 의미가 있죠. 그런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있다라는 걸 뜻하니까 지지라인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런 마르보즈 형태의 음봉이라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야. 지지와 저항을 보면 ABC 구간 언제나 손실이야. C 구간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도 BA 지점까지, 즉 저가 매수가 들어와도 이 라인까지, 여기 반등은 여기까지의 반등은요. 하락 이후가 해소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고 또 하나 거래량이 관건입니다. 거래량이 대폭 증가해야지만이 이거를 안착시킬 수 있고 이걸 능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관건인데 일단은 이렇게 시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해도 추가 하락 상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이게 이제 음봉의 단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저런 음봉이 발견되면 또 나타나면 바로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그렇게 드리고 싶네요. 자, 사례를 볼게요. 차트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하다가 일단 꼬리가 긴, 아래 꼬리가 길고 윗꼬리가 긴 그런 일단 십자 도지 비슷한 그런 캔들이 나타난 다음에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큰 음봉이죠. 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윗꼬리도 살짝 달리고 그러나 마르보즈의 견조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음봉입니다. 이거 역시 이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안착하지 못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돌파하는 음봉이 나왔어도 일단은 이 위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음봉으로 타는 거죠. 양봉으로 돌았으면 좋겠지만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위에 있는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 회복하는 시간이 상당히 더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은 꼭 참고하시고 장대 음봉에서는 일단은 기다리기보다는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전 예를 볼게요. 실전 예를 보면 역시 이 음봉에서는 회복을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빠졌죠. 빠졌다 반등을 해도 그 위에서 잠깐 안착을 하는 듯 하지만 또다시 하락, 또다시 파동을 치고 돌아섰지만 또다시 횡보하는 형태.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 거의 2달 걸렸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 일단은 마음고생하기보다는 먼저 매도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당연히 고점 부분에서 나타날 때 현상입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 장면 여기서 봐도 또 하나의 장대 음봉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 날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하는 척하다 또 밀려 내려갔거든요. 살짝 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 다음 날 시작이 여기서 해가지고 크게 올랐어요. 이렇게요. 돌파는 됐지만 또 다시 밀립니다. 이걸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이후로 이 차트는 이거를 회복하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4개월 정도 약 소요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제 막 그 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서 공방을 좀 버리는 꼬리가 보이죠. 이것도 조금 더 공방을 버리고 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데 관건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야지만이 극복을 하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거래량을 우리가 강한 지지세가 형성돼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이게 급격히 반등을 하게 되면 힘이 금방 소진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상은.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진행되는 종목들이죠. 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꼬리, 윗꼬리의 양봉 이후에 음봉과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회복을 못한 거죠. 다시 이거는 극복해야 되기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게 하나의 음봉이라면 반등은 절반밖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 하락하고 예상되고 있죠. 이제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횡보한 다음에 다시 또 이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월 26일 차트니까 현재 차트를 보면 거의 이전까지는 도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간이 그래서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장면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이죠, 이것도. 이제 12월 1일자 차트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장대 양봉 이후에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큰 음봉이 나왔어요. 저 음봉이 전체 몸통의 절반을 회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이 음봉의 절반까지 왔다가 다시 추가 하락하면서 여기서 다시 힘을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직전의 고점이 이거면 이걸 돌파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파동을 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이론을 배우는데 이 부분을 또 민감하게 봐야 돼. 아래 이렇게 파동 치는 요런 파동 치는 걸 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게 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배워도 추가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은 일단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장대 음봉에는 먹을 게 있고 장대 양봉에는 먹을 게 있고 장대 음봉에는 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장대 음봉에서 공략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다. 그리고 단기 대응 가능하겠지만 즉 장중에 대응 가능하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간은 스윙 같은 개념의 대응은 조금 더 지속되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에 먹을 게 있다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장대 음봉은 팔아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원리 꼭 기억하시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바닥권에 장대 양봉 먹을 게 있고 고가권의 장대 음봉은 팔아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예를 또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절반을 또 회복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그 절반이란 개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건 김상희 법칙입니다. 저의 법칙이고 저만의 노하우기도 하고 저만의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매매 패턴들에서 바닥권에 사는 패턴들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